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호남인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무려 4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영토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삼성 장군이신데요. 군사강국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군용 드론 전문가 김현정 전 장군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얼굴은 또 온화하시면서도 또 강단이 느껴지는 그렇습니까? 참 군인, 참 무인이다 이런 좀 느낌이 확 드는데요. 네네. 군에서 삼성 장군까지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삼성 장군이 이제 별 3개 아니에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보직이 뭐였습니까? 제가 한 39년 정도 군복무했는데. 39년? 네네. 네. 강원도 초론에 보면 삼사단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 뭐 중대장, 대대장, 네. 사단장까지 했고요. 네. 또 거기 강원도 초론을 포괄하는 이제 5군단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 군단장도 하고 네. 또 전후막 각지에서 뭐 참모나 또 직원 역할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또 근무하셨죠? 네, 제가 그 사단장 마치고 네. 군단장 가기 전에 국가안보실에서 국방기획 비서관을 2년 정도 했습니다. 네, 또 안보 특별보좌관도 하시고 청와대. 네. 자, 그러면은 뭐 사단장, 분단장, 또 네. 국방기획 비서관, 뭐 네. 제일 마음에 드는 보직은 뭐였습니까? 저는 3사단장이 제일 마음에 드는 보직이었습니다. 왜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까? 제가 3사단이 백골부대거든요. 백골부대. 네네네. 네. 그거 이제 92년도에 네. 중대장으로 처음 갔어요. 네. 갔는데 너무 부대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서로 전우회가 돈독하고 네. 또 부대의 정신이 좋고 그래서 네. 계속 군복무하면서 저는 3사단을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그 복무하면서 사단장을 할 이제 행운이 돌아오면 네. 3사단장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운이 좋아서 네. 제가 3사단장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때 제일 보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장군님 공부를 엄청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육사 수석 졸업 맞습니까? 공부를 잘한 건 아니고요. 네. 예. 수석 졸업은 맞습니다. 야, 육사 수석 졸업.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고 또 타에 또 모범이 돼야 되고 네네. 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그 비결이 네. 뭡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그 84년도 육사에 들어갔는데 네, 84년도에. 네네.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네. 저는 육사의 그 교육 프로그램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프로그램이 예, 왜 마음에 네. 들었냐면 상당히 전인 교육을 지향하고 있더라고요. 전인 교육.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로만 듣던 진짜 국가 차원의 어떤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네. 필요한 네. 여러 가지 소양이 있잖아요. 리더가 되려면. 그렇군요. 그런 거를 이제 모든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프로그램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그 프로그램에 이제 열중했었는데 네. 이제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장군님은 퇴역 이후에도 또 한국의 군대, 군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죠, 지금? 네,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KSO? 예,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제 그 단체는 네. 이제 이름이 KSO인데 네. 우리 한국어로 하면 이제 사단법인 한국군 사랑 모임이라는 그런 비영리 네. 법인입니다. 네. 이제 국군 장병들하고 네. 군인 가족들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요. 네. KSO가 뭐의 약자입니까? KSO가 코리아 네. 밀리터리 네. 서포트 오르가니제이션입니다. Military Support Organization. 예. 미국의 USO라는 것도 순수한 민간 봉사 단체인데 네. 그 봉사의 대상이 네. 미군 장병들하고 군인 가족입니다. 네. 굉장히 규모가 큰 조직입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미국의 이 US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미국의 USO가 1941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한 14개 국가에 네. 280개소의 지부를 운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제 역사와 전통이 상당히 네. 오래됐을 텐데 네. 우리 이 한국의 KSO 장군님이 만드신 이거는 1년밖에 안 됐다고요. 맞습니다. 어. 작년 1월 달에 네. 국방부 설립 이제 허가를 받아서 네.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왜 여태까지 없었는지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 이게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KSO가 우리 미국의 USO의 보험가는 네.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KSO는 활동 목적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우리 현역 장병들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것이고, 네, 장병봉사. 네, 두 번째는 우리 군인 가족들, 전방에 있는 이제 군 자녀들을 뽑아서 네. 거기에 이제 자격금 주기도 하고, 네, 또 대학생 자녀들 뽑아서 저희가 이제 해외 네. 인턴도 보내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을 뽑아서 해외 이제 탐방도 보내주고요. 네.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 군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전방 지역이 되겠죠. 네. 그런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의 USO처럼 이 KSO가 좀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약간의 갭이 있어요. 네. 부대나 이제 지휘관들은 국민들이 순수한 선의를 가지고 도와주려고 해도 네.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혹시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나? 네. 또는 괜히 내가 이 도움을 받았다가 조사를 받거나 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 때문에 꺼리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중간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것과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KSO가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고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국민과 군이 더 가까워지고 네. 정말 국민의 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나의 캠페인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정말 더 왕성하게 아, 활동하기를 좀 기원하고요. 감사합니다. 고향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장군님 고향이 영광입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영광, 고향 예. 하면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뭐 아무래도 고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 네네. 네. 네. 가장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큰 가르침을 주신 것 같고 네. 또 그 당시에 다 우리 어머님들이 그러셨지만 네. 굉장히 그 헌신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네. 늘 어머님을 이제 지금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자, 이제부터는 장군님 네네. 인생 스토리 좀 키워드 중심으로 네네.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네. 국방 정책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장군님이 이 국방 정책 전문가니까 이 키워드를 우리가 선택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군에 있을 때도 네. 이 중장기 기획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실제 그런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네. 이제 군에도 보면은 우리 국방 정책을 기획하는데 네. 15년, 20년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국방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 네. 그런 방향을 잡는 기획 문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작성해보고 그런 기획 얘기가- 문서. 예, 기획 문서 네. 해봤는데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분야의 일을 많이 했고 네.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청와대에 가서 네네. 대통령의 국방개혁 비서관으로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2년 동안 제가 국방 분야 참모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네네. 청와대 국방개혁 비서관 하시면서 본인이 가장 의미 있는 결과다라고 꼽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뭐 국방 전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좌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걸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제 국방 예산을 증액한 것 같아요. 국방 예산 증액. 예, 예. 몇 프로나 증액했습니까? 제가 2019년, 20년, 21년 국방 예산 이제 편성에 관여했었는데 네. 그때 평균 한 6.7%씩 아, 증액을 네. 시켰어요. 네. 이제 6.7% 하면 이제 비교가 잘 안 되실 텐데 네. 문재인 정부 이전에 9개 9년 동안의 정부 평균 국방 예산 증액이 네. 4.7%였어요. 네. 평균이. 네. 근데 정부가 시작되는 2017년대 보면은 국방 예산 전체 규모가 약 40조였습니다. 네. 4년 만에 50조가 됐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올렸죠. 10조가 늘었군요. 예, 예. 마지막 2022년도에는 54조가 됐거든요. 네. 사실은 5년 사이에 14조가 늘어난 것이죠. 네. 의외로 국방 예산을 많이 증액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이 평화라는 것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나라의 힘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나라의 그러한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철학이 있었던 것이죠. 네. 예. 근데 국방력이라는 건 지금 다 돈이거든요. 네. 돈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는 지금 민주국가에서 국방력을 튼튼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군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논리로 사실은 국방 예산을 많이 늘린 것이죠. 그 과정에서 쉽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결과를 냈었기 때문에 가장 좀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만 얘기했는데 좀 아쉬웠던 일도 군에 계실 때 있었을 것 같은데.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은요. 네. 정책 수립하고 실제 시행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수립과 시행은. 예, 예. 네, 그렇군요. 예, 예.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이제 국방 개혁 같은 경우인데요. 네, 병력이 양적인 군대를 질적인 군대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핵심은 육군의 이 병력 규모를 3분의 1을 줄이는 거였어요. 네, 일부는 정상적으로 그 의미에 맞게 잘 간 것도 있고, 네, 일부는 좀 이렇게 의미에 안 맞게 간 것도 있는데, 이제 잘 간 거 보면 굉장히 보람이 크고요. 네, 잘 안 간 거 보면 좀 굉장히 아쉽고 그렇더라고요. 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합의를 해서 이제 전환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2번 지금 이제 연기가 돼 있거든요. 네. 전환이. 그게 제일 아쉬워요. 네, 그 업무를 뭐 제가 직접 관여해서 하진 않았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그 국가의 이제 주권 차원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쉬운 면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군요. 네. 이제 우리 장군님 같은 경우는 한미 연합사에도 근무하셨죠? 예, 제가 소령 계급 때 네. 연합사에서 2년 근무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미 연합사 하면 말 그대로 한미 군이 연합으로 근무하는 데니까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군들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그 오산에 미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1년 근무했었는데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네, 한국군하고 미군들하고 같이 이제 붙어서 복무를 합니다. 네, 저희 팀에는 이제 미군 40명하고 네, 저희 한국군 6명이 있었는데 네, 미군들은 네. 매일 아침 6시에 체력 단련을 합니다. 체력 단련. 예, 네. 그 체력 단련을 이등병부터 최고 지휘관까지 다 모여서 합니다. 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합니다. 네. 저는 미군들의 저력이 거기 있다고 봤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나를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탁을 해서 1년 동안 매일 6시에 같이 체력 단련에 동참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걔네들이 그 당시에 1년에 2번씩 체력 측정을 합니다. 네. 제가 일부러 걔네들하고 똑같이 한번 체력 측정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해봤는데 그 팔굽혀펴기하고 잇몸 일으키는 좀 걔네들 이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걔네들이 2마일을 뜁니다. 3.2km를 뛰는데 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한번 미군들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군 40명 같이 뛰었는데 네. 제가 그때 1등을 했었죠. 그래서 아, 예. 그렇군요. 예, 우리 한국군도 자랑스러운 저력이 있다는 거 한국인. 보여줬죠, 제가. 그래서 지금 뭐 당시에 미군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진돗개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까? 뭐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도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장군님 두 번째 키워드가 드론입니다. 네. 아까 뭐 대한민국 국방 드론의 이제 전문가신데 네. 책도 쓰셨더라고요. 드론이 여는 미래의 전쟁입니다. 네, 드론이 여는 미래의 전쟁. 네. 그럼 이 책을 쓰신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드론 신봉자거든요. 드론 개인적으로. 신봉자. 예, 예. 이 어마어마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어요. 가성비. 예, 예. 네.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세계 10위의 엄청난 나라이지만 네.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소국이거든요. 국력 네. 면에서 보면.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의 강소국인 대한민국에 딱 맞는 그러한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제가 네. 두 번째는 이 국가의 무력 분쟁이라는 것은 네.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최소 희생으로 이겨야 의미가 있습니다. 네. 최소 희생. 최소 희생으로. 네. 최소 희생으로 이 무력 분쟁을 승리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드론이면 가능하다고. 네. 그래서 드론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복무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했었는데 네. 제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더라고요. 네. 이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책을 써서라도 네. 후배들에게 이런 중요성을 좀 공감하고 싶어서 네. 그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전투기 시대는 끝났다. 네네. 드론이 공중전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런 이 일론 머스크의 말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100% 공감합니다. 네, 어떤 점에서요? 예. 이제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이 무력 분쟁은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네, 2022년 12월 26일 날 네, 북한에서 소형 드론 5대가 서울로 왔어요. 네, 용산까지 찍고 나갔어요. 네, 나갈 때 대응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이걸 보면은
북한은 이미 소형 드론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을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는 그 창에 대응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방패가 준비가 덜 된 거죠. 네. 거기에 걸맞는 창과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선봉에 있는 게 드론이고 네.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무력 분쟁 현장에서 정확하게 저는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과 북의 경제력, 예. 기술력 비교하면은 뭐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럼요. 드론만 보면은 우리 속도가 상당히 좀 더디다라는 네네. 좀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3년에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해서 지금 운영 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드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돈도 있어요. 네. 기술도 있어요. 네. 사람도 있어요. 네. 관건은 저는 관료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네. 적극 경쟁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개선해야지 이미 우리는 기술과 돈과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조합해서 굉장히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장군님 키워드로 영광, 고향 영광을 꼽으셨는데요. 이제 영광은 장군님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이후에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네. 영광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가 네. 저희 인생에 항상 에너지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영광하면 어머니. 예. 또 어머니를 통해서 육사를 가게 됐습니까? 그런 셈이죠. 네. 어떤 네. 이 인연이 이어집니까? 저는 고3 때까지 네. 군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의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야, 의대. 네, 의대를 가고 네. 싶었어요. 의사 선생님 되려고 했고. 네네. 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관학교 시험 필기 시험이 네. 통상 9월 달에 있어요. 9월 달에. 그럼 수능하기가 훨씬 전이잖아요. 네. 이제 고3 때 친구들하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사관학교 필기 시험 공고가 떴길래 네. 야 얘들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네.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네. 연습용으로. 예, 연습용으로. 영광에서 사관학교 시험 보려면 광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제 친구들 한 20명이 가서 시험을 봤어요. 네. 테스트하러 간 거죠. 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했는지. 네. 근데 다 떨어지고 저만 1차 필기시험 다 합격을 했다 떨어지고 연락 혼자. 받은 거예요. 네. 그때도 저는 원래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담임 선생님은 좀 육사를 보내고 싶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얘기를 안 하고 담임 선생님이 이제 간접적으로 어머니께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에게.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네. 야 그래도 뭐 2차 시험 한번 봐보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머니 말씀하시니까 네. 또 2차 시험도 보고 또 네. 2차도 시험 합격해서 네. 또 3차 시험도 봤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가게 될 날이 돼서 네. 그때도 가기 싫었었는데 네. 이제 가게 됐죠. 처음에 뭐 생각보다 예. 굉장히 좀 체질이다. 아 그렇지 않았어요. 아, 그렇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 그렇죠. 힘든 점도 있었습니까? 그럼요. 네. 어떤 예. 점이 힘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예, 예. 주로 그러면 올빼미형인가 보죠? 예, 제가 완전히 저녁형 인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가니까 무조건 6시에 일어나고 네. 똑같잖아요 군대하고 네. 10시에 잠을 자야 됩니다. 10시간 다 소등해버립니까? 예, 수동 다 합니다. 아, 그렇군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네. 예. 어떻게 극복했어요? 뭐 또 하다 보니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장군님이 책을 지금까지 2권 쓰셨죠? 네네. 어떤 책들이죠? 그동안 복무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국방정책의 발전 방향을 좀 이렇게 제시하고 싶어서 안보보험이라는 제목으로 네. 책을 썼고요. 개인이 보험을 드는 게 이제 유사시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국가도 똑같이 보험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이름을 제가 안보보험으로 네. 지었어요. 확 와닿네요. 예, 네. 그런 컨셉이고요. 네. 두 번째 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드론에 대해서 네. 책을 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집필 중이시라고. 네, 지금 세 번째 책을. 핵심은 우리 군의 유유시설이 많은데 네. 유유시설의 공간을 잘 활용해서 네. 3마리 토끼를 잡자는 그런 컨셉인데요. 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둔지라고 해서 울타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규모가 작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전국에 3,000개 정도의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저는 이것을 중대형 할인마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야 굉장히 효율성이 올라가고
군이 진짜 해야 될, 집중해야 될 훈련이나 작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네. 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네. 여기에 이 조그만 부대 울타리가 10개가 있어요. 네. 그럼 각각의 울타리마다 유병수를 운영해야 되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거 하나 모으면 네. 유병수를 네. 한 개만 운영하면 되죠. 그렇군요. 유병수 한 개를 운영하려면 네. 24시간 거기에 사람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이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네. 인력과 비용이 예, 절감되겠네요. 어마어마하게 절약이 되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네. 지금 보니까 우리 장군님은 군에 복무하실 때나 또 청와대 근무하실 때나 퇴역 이후에도 오직 지금 이제 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정말 우리 장군님 같은 참 군인이 네. 많이 나오기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호남인들 또 전 국민들이 응원하고 또 기대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호남이 두 개의 단어로 다가오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이고 두 번째는 자랑이거든요. 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영광에서 쭉 성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인생이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힘이 필요할 때 늘 그 고향을 생각하고 호남을 생각하고 그게 큰 에너지일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성과도 낼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단어는 에너지로 표현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랑인데요. 예. 그 자기가 태어난 곳, 성장한 곳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항상 고향이 어디니, 학교 어디 나왔니 할 때 자랑스럽게 이제 호남을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호남의 두 번째 단어는 자랑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 드론 전문가이신 김현종 장군님을 모시고 드론 군사 강국 코리아가 앞으로 나갈 방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저희 KBC 광주 방송 호남이는 앞으로도 김현종 장군님 같은 자랑스러운 호남이들을 통해서 우리 호남의 자긍심을 높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